자, 그러면 이 이동평균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씩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봐야 돼요. 그렇죠? 이동평균선에 대한 의미. 아까 얘기했지만 평균 주가의 흐름이라고 했어요. 위아래 뛰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그 기간 안 동안의 움직임을 나눈 거니까, 평균이니까.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평균 주가의 흐름을 측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추세적 판단의 근거를 주어요. 그래서 상승과 하락의 추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또 볼 수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게 소위 제가 재미있게 얘기하는 양의 기울기, 염소의 기울기 아니에요. 양의 기울기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죠? 자, 상승과 하락에 대한 추세 판단, 요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변동폭을 완화시켜주고 노이즈를 제거한다라는 거죠. 섣부른 판단을 제거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쓸데없이 투자를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투자를 하지 않도록 비용적 부분을 줄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큰 추세, 즉 추세의 큰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 추세. 그죠? 그 추세. 추세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도 추세에 대한 부분, 얘는 횡보 추세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죠? 여기는 상승 추세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는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볼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이런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거죠. 이동평균선은 많은 투자자들이 항상 HTS나 MTS도 마찬가지고 차트를 보는 매끄러운 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에 대한 부분이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은 기술적 지표의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격 변동의 평균적인 경로를 이동평균선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기술적 지표로 발전을 시켜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게끔 만들고 매수와 매도의 시점적 타이밍을 찾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시각적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판단이 명료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눈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매수와 매도의 신호 결정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그리고 시세 추정 전략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격을 추적하고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과 하락할 수 있는 부분에 맥포인트를 찾아내고 그 찾아낸 부분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추세 매매를 하는 파트너고, 그다음에 전략은 시세 추정 전략을 씁니다. 시세 추정 전략을 쓴다는 것은 이동평균선의 기술적 지표를 이용해서 가격의 흐름을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올 수 있나요? 잘 따라올 수 있죠. 그냥 딱 들어서 느낌이 와야 돼요. 한번 뛰고 끝내야 되는 거죠. 모르면 다시 한번 들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동평균선은 완벽하게 띄워놓고 차트에 대한 아주 그 큰 그림에 제일 바탕이 되는 후석과 반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쌓아야 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신뢰라는 부분은 굉장히 큽니다. 신뢰도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배운 것과 안 배운 것은 신뢰도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판단할 때 그 부분이 드러나요. 제가 큰 금액을 투자할 때에 결정에 기준점을 주는 게 바로 이동평균선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은 기준이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이 흔들리면은 어느 장단에 발맞출 줄 몰라요. 이 장단에 꽹가리 장단에 발을 맞추다가, 아니면은 뭐 북장구, 장구 이 장단에 발을 맞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것은 내가 결정적으로 콕 집어놔둔 그 지표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돼요. 그것을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에 초점을 줬으면 좋겠어요. 이 이동평균선에 의해서 파생되는 부분이 볼린저 밴드나 일목균형표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고차원적인 부분에 차트로 넘어가는 것은 얘가 기초가 돼야 돼요. 근데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판단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세요? 판단은 정확해질 수 있는데요. 판단이 더 어려워져요.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내리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오히려 더 유리한 부분에 매매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되도록이면은 단순한 지표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백억, 수천억을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단순화되어 있는 지표로 투자를 해도 늦지 않아요. 오히려 큰 자금을 운영할 때의 그 세밀함에 의해서 타임래그, 시차를 줄이는 그런 여건을 놓쳐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퀀트 분석가들이 시차를 줄이기 위해서 꽤 많은 노력을 합니다. 솔직히 검색기 이런 것들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슈퍼컴퓨터를 갖고 돌리는데 그 한낱 검색기에 의해서 수익이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부분이, 그 검색기를 구입하고 검색기에 대한 교육을 받는 이유가 마음의 안도를 갖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거라도 있어야 되겠다. 저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근데 막상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로 됐다라고 한다면 슈퍼컴퓨터가 왜 필요해요? 슈퍼컴퓨터로도 안 되는데. 그쵸?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두느냐. 그 판단의 기준이 벌써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수강생님, 그리고 우리 그 회원님들은 정말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놔요. 요번에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써놔! 2024년도 요번에 딱 세워놓고 이제 50, 60, 70, 80 간다! 90, 100살 넘어간다 이거지. 거기에 그 일만 하자고. 달인이 되자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많은 것을 볼 필요도 없어요. 수많은 유튜버의 이 얘기들, 주식 난다긴다 하는 사람 다 있어요. 그 사람들 시험 보게 만들면은 몇 명이 서울대학교 갈까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요. 저 또한 여기에 계신 수강생님들, 그 다음에 우리 회원님들께 위안을 갖고 판단에 대한 부분을 조금이라도 유리하게끔 만들어 주는데, 저는 한 가지 더 드리는 거예요. 그 기준을 세워라. 그 기준을 세워드릴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주식 가격 분석의 아주 중요한 지표입니다 라고 저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기술적 지표예요. 이 기술적 지표는 뭐죠? 그때마다 달라요. 항상 맞는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판단의 기준점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이 어려운 거예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은 기술적 분석.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은 기본적 분석. 아주 어려워, 배울 때는. 근데 한번 배워놓으면 똑같아. 그래서 판단할 때가 쉬워. 저 주식은 사면 안 돼. 왜? 실적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저 주식은 사도 돼. 왜? 저 주식은 실적, 향후의 성장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실적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점이 딱 있는 거죠. 근데 기술적 분석은 그때마다 달라요. 그 그때마다 다른 부분에 기준점을 세워주는 게 뭐다? 이동평균선인 거예요. 아셨죠?